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번째 필리버스트 연설을 위해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트에 대항해서 쪼개기 전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인됩니다. 일단 필리버스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검수완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민주당 정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회기를 쪼개더라도 이 법안이 두 개입니다. 하루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또 정의당의 선택이 미지수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보이긴 했지만 필리버스트에 대해서 완전히 민주당 쪽에 한편이 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국회 분위기가 묘합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민주당과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를 거부할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버스트는 시작됐습니다. 당초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첫 번째 타자로 등장할 것을 언론들은 점쳤지만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원내대표, 역시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의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금 전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트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하는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필리버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필리버스트를 민주당이 가장 효율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대기가 빠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변수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서 마지막 국무회의 뒤에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 상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필리버스트나 국회 이 운영 탓에 임시 국무회의까지 소집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규모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가 아니라 이 집권 초기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였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러분들 동의 못한다면 늦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을 뺏지 말라.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외쳤던 쿠이보노,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보노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다. 특정인 이름을 거명한다면 누가 나올까요? 문재인일까요? 이재명일까요? 임종석일까요? 추미애일까요? 자, 그러면서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발언도 거론했습니다.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말씀 좀 해달라. 20명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기관으로 만드는 게 바로 검수완박의 본질이다.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재안을 받은 데 대해서 희대의 악법을 몰아붙이는 거대 정당의 폭주 앞에 결단해야만 했다. 지연 전술을 통해 차기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중재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민이 질책하면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안 연설 중간중간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응원구호와 민주당의 항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 신의 한 수를 하더라도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사실은 중과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론전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성해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필리버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전쟁입니다. 민주당 박홍건 원내대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회기 쪼개기 전술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민주당은 곧장 회기 쪼개기에 돌입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이 검찰개혁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자, 민주당이 준비 중인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함으로써 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악용한 일종의 이 법안 통과 이 정말 편파 기술입니다.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번 쪼개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한 회기 기간인 하루밖에는 발언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하려는 겁니다. 자, 지금 검찰청법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두 가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회기 종료 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열리는 이 4월 임시국회는 오늘 자정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고 본회의를 공고 이 사흘 뒤인 30일 본회의를 엽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인 30일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을 표결해 통과한 뒤 형사소송법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짜리 회기 특성상 또 그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30일 다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사흘 뒤인 5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5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는 그 순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당일치기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입니다. 여기에 정의당 6석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심 정의당을 우군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럴 경우에는 임시국무회의 소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대망신 당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